수익의 개념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재산 분배 못 받는 경우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될 탑3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동업계약 문제는요, 변호사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담 들어가 봐도 의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분쟁의 양상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동업계약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동업계약할 때 이 점은 특별히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 분배 문제하고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동업계약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이가 좋았을 때 장밋빛 어떤 사업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대충 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실제 법적인 분쟁은 디테일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 참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정하긴 하세요. 그런데 그게 너무 대충 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익 분배 비율 5대5로 한다, 4대6으로 한다, 이런 퍼센테이지 정도만 정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정하지도 않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수익 분배를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법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지까지 정하셔야 되고요. 비용 분담도 어떤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서 분담할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계약서에 규정해야 차후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당사자가 볼 때는 충분히 기준이 있습니다, 5대5로 나누기로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작 해결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업 당사자 A라는 사람은 우리가 발생한 월간 1일부터 말일까지 매출이 수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출 중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를 뺀 게 수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당사자가 생각하는 수익의 개념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청산 절차에 대해서 정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동업 계약이 깨졌을 때 어떻게 정리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동업 분쟁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청산 절차를 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업재산 분배를 허용하고 있질 않아요. 동업관계가 끝나더라도 동업재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후에야만 동업자들 간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단 전제 조건은 청산 절차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법원은 당사자가 청산 절차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그거에 따르라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에요. 동업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동업계약 시작 단계에서부터 동업관계 깨졌을 때 어떻게 청산할지를 정해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재산 확정 방법이죠. 동업 재산들을 어떻게 가치평가를 할지를 정해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확정된 동업 재산의 가치를 출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청산 비율을 정할지, 아니면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합의를 해서 정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동업관계가 종료됐을 때 깔끔하게 동업관계를 끝낼 수가 있어요. 실제 민사소송 해보면 이 청산 절차를 제대로 거칠 기준점이 없어서 재산 분배 못 받는 경우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동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수의 동업관계는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업장인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도 동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식회사의 형태로 동업을 할 때는 동업계약서만 단순히 작성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주주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주식회사는요, 개인하고 구별되는 법인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작성한 동업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주식회사에 대해서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법적으로는 별도의 주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사자가 주식회사를 상대로 우리 이렇게 분배 비율 정했으니까 배당금 청구를 한다?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별도의 법인이고 주식회사의 배당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업계약을 하더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동업을 한다. 그렇다면 주주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주주간 관계가 끝났을 때 주식을 어떻게 처리하고 주식을 회사에 어떻게 팔고 그 대금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하는 게 바로 주주간 계약서입니다. 동업계약이 원만히 해결되고 종료되기 위해서는 이 주주간 계약까지 제대로 작성을 해야 나중에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변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